세 번째 무기는 DNS 포이즈닝입니다. 이건 정말 교묘해요. 여러분이 내비게이션에 특정 주소를 찍었는데 중간에서 누가 그 주소를 엉뚱한 폐가 주소로 바꿔치기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면서도 어쩌면 가장 잘못 알려진 인터넷 시스템, 바로 중국의 만리 방화벽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이 어마어마한 디지털 장벽이 과연 어떻게 작동하는지, 그리고 이게 전 세계 인터넷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참 아이러니하죠? 이게 1987년에 중국에서 전 세계로 보낸 첫 번째 이메일에 담겨있던 문장입니다. 모든 것이 연결되는 세상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현실과는 정말 큰 차이가 있죠.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. 자, 그럼 궁금해지죠? 도대체 어떻게 연결의 상징이었던 인터넷이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검열 시스템으로 바뀌게 된 걸까요? 이 극적인 변화의 과정을 지금부터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. 이 만리 방화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름부터 짚고 넘어가야 해요.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거대한 단 하나의 벽 같은 게 아니거든요. 공식 명칭은 금순공정입니다. 2000년에 시작된 프로젝트인데요. 이건 그냥 웹사이트 몇 개 막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법과 기술을 몽땅 동원해서 중국이라는 나라의 디지털 국경 자체를 통제하는 아주 복합적이고 거대한 시스템인 거죠. 자, 그럼 이 거대한 방화벽이 도대체 어떤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 도구 상자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핵심적인 기술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 무기는 TCP 리셋이라는 건데요. 이게 뭐냐면 일단 중국을 드나드는 모든 인터넷 데이터를 샅샅이 훑어보는 거예요. 그러다가 블랙리스트에 오른 금지된 단어가 딱 발견되면 바로 작동하는 거죠. 원리가 이렇습니다. 마치 두 사람이 통화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누가 끼어들어서 양쪽 전화기에 대고 야, 끊어! 하고 소리 지르는 거랑 똑같아요.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? 그냥 연결이 또 끊겨버리는 거죠. 두 번째 무기는 훨씬 단순하고 뭐랄까 좀 더 직접적인 방법입니다. 바로 IP 주소 차단인데요. 이건 그냥 특정 웹사이트의 집 주소, 즉 IP 주소를 블랙리스트에 딱 올려버리는 거예요. 그리고 전국의 모든 인터넷 회사한테 이 주소로는 절대 보내지 마 하고 명령하는 거죠.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부수적인 피해가 생긴다는 겁니다. 아파트 한 동에 범죄자가 산다고 해서 아파트 전체를 봉쇄해버리는 격이랄까요? 같은 IP 주소를 쓰는 아무 잘못 없는 사이트들까지 싹 다 막혀버리는 거죠. 의도치 않은 과잉 검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. 세 번째 무기는 DNS 포이즈닝입니다. 이건 정말 교묘해요. 여러분이 내비게이션에 특정 주소를 찍었는데 중간에서 누가 그 주소를 엉뚱한 폐가 주소로 바꿔치기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제대로 물어봤는데 엉뚱한 가짜 주소를 받게 되는 거죠. 더 무서운 건 이 잘못된 정보, 즉 독이 다른 서버로 계속 퍼져나간다는 거예요. 그래서 어쩔 땐 중국이랑 전혀 상관없는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인터넷 접속이 이상해지는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. 자, 그럼 이야기는 이제 다음 국면으로 접어듭니다. 바로 이 거대한 벽을 뚫으려는 사람들과 그걸 막으려는 방화벽 사이에 뭐랄까 첨단 기술을 동원한 고양이와 쥐의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사람들이 이 벽을 넘기 위해 쓰는 가장 흔한 방법이 바로 VPN입니다. VPN은 내 인터넷 신호를 암호화된 터널에 넣어서 보내는 거니까 방화벽 입장에서는 얘가 어디로 가는 거지? 뭘 보는 거지? 하고 알 수가 없게 만드는 거죠. 근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죠. 방화벽은 내용물을 볼 수 없는 이 암호화된 트래픽을 도대체 어떻게 찾아내서 막는 걸까요? 바로 여기서 만리방화벽의 진짜 무서움이 드러납니다. 내용물을 보지 않고 트래픽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거예요. 딥패킷 인스펙션이라는 기술이랑 머신러닝을 써서 데이터의 움직임을 쫙 보는 거죠. 그러다가 아하, 이 움직임은 딱 보니 VPN이네 하고 디지털 지문을 찾아내는 겁니다. 일단 VPN으로 찍히면 바로 속도를 확 낮추거나 연결을 끊어버리는 거죠. 하지만 여러분,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.
지금까지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걸 막는 방어에 대한 얘기였죠. 이제 만리방화벽은 외부를 공격하는 무기로 변신합니다. 이 둘의 차이를 보세요. 만리방화벽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막는 방패였어요. 그런데 만리대포, 그레이트 캐논은요, 중국으로 들어오는 멀쩡한 트래픽을 하이제킹해서 그걸 총알 삼아 특정 해외 사이트를 공격하는 대포가 된 겁니다. 26억,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. 2015년에 만리대포가 처음으로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을 때 1시간에 쏟아부은 요청 횟수입니다. 평수 트래픽의 2,500배에 달하는 공격으로 그냥 서버를 마비시켜버린 거죠. 정말 어마어마하죠. 그리고 이제 이 무기고에 최신 무기가 추가됩니다. 바로 인공지능입니다. 최근 한 AI 위협 보고서에서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는데요. 중국의 한 관리가 AI를 이용해서 뭘 계획했냐면 사이버 특수 작전을 짜고 심지어 다른 나라 정부 관료인 척 행세하고 특정 인물에 대한 나쁜 댓글을 대량으로 퍼뜨리고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는 등 온라인에서 반대 목소리를 아예 싹을 잘라버리려는 그런 계획들이었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.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. 이 만리방화벽이 더 이상 중국만의 이야기가 아니게 됐다는 겁니다. 최근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. 2025년 9월에 만리방화벽을 만드는 핵심 회사에서 데이터가 대량으로 유출됐습니다. 무려 500GB나 되는 분량이었죠. 여기서 이들의 가장 큰 비밀이 드러나 버렸습니다. 유출된 문서를 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. 이 만리방화벽 기술이 이제는 수출용 상품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. 여기 나오는 것처럼 미얀마, 파키스탄, 에티오피아와 같은 나라에 이 인터넷 감시 기술을 팔고 있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나온 거죠. 결국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. 한 나라의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거대한 디지털 설계도가 이제 전 세계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자유롭고 열려있는 인터넷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? 이건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.